자, 2번, 2-1번 봐봐.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가 읽고 나서 표와 1, 2,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 간의 사회계층 구조의 유형을 말하고요. 그림에서 나와 있는 거로 접목시킨다고 얘기했지. 그림 1, 2, 3, 4로 찾아서 순서대로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표 1, 2의 조부모 세대 기준 부모 세대하고 부모 세대 기준 자녀 세대의 상층, 중층, 하층의 대물림 비율을 제시하고 이거 한번 변화의 특징을 비교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로 설명하면 돼. 먼저 가제시문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사회 계층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 자, 자원과 기회가 차등적으로 분배된 결과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자원을 가진 사람들의 위계적인 층을 이루는데 이게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회 계층 구조는 한 사회의 희소한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그러한 불평등이 지속되어 일정하게 지워진 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따가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어떤 그림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구조가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굳어진 거야. 상층, 중층, 하층. 사회계층 구조의 유형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계층 구성원의 비율, 상층이 얼마나 차지하고 중층이 얼마나 차지하고 하층이 얼마나 차지하는가의 비율에 따라서 피라미드처럼 생겼으니까 다이아몬드형, 타원형,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우리가 피라미드는 보통 삼각형이지. 상층이 하층은 비율이 높고 상층은 비율이 가장 낮은 형태의 계층 구조다. 소수의 상층이 사회적 자본이 대부분 독점하기 때문에 사회 안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 근대적인 신분사회나 오늘날의 저개발 국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두 번째,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는 상층이나 하층보다 중층의 비율이 높은 형태. 근대사회 이후에 산업사회가 되면서 나타난 계층구조. 산업화로 사회가 더욱 분화되면서 이런 전문직의 중간계층이 두터워졌어. 다이아몬드 계층구조는 중간계층,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중층이고요. 상층과 하층은 그 비율이 작고 완충 역할을 하는데 이게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사회가 비교적 안정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로 이행되면서 이런 계층 구조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는데, 낙관론 입장에서 본다면 정보화로 부가가치 원천이 되는 지식 정보의 접근 기회가 증가돼. 모든 계층으로 확대돼. 그럼 계층 간의 격차가 줄어들 것. 이에 따라서 모두 비슷해지는 거야. 절대값이 올라가는 거야. 이에 따라 상, 중하 층의 비율이 더 늘어나 타원형의 계층 구조가 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형이 타원형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산업화 이후에. 그 다음에 반면에 비관론 관점에서 보면 정보화 진전에 따라서 오히려 계층 간의 지식 정보 획득, 접근 격차가 발생. 기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중층 비율이 현저히 낮고 다수의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모래시계형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어. 그래갖고 이 좁은데 중층 계층이 현저히 줄어든다. 하층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다. 그게 지금 모래시계형의 계층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잘못된 사회로 이행되면 이렇게 모래시계형의 계층 구조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가를 바탕으로 자 밑으로 내려갈게. 2-1을 하는 거야. 자, 그림에서 설명을 좀 해볼까? 그러면 자, 중층 계층이 두터워진다 그러잖아. 중층 계층이 두터워지고 여기서 지금 보면 중층 계층이 60%고 나머지 20%. 그러면 비율이 일정하잖아. 그러면 그림 2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말한 대로 하면 구조가 이렇게 딱 어떻게 됐냐? 다이아몬드형, 그치? 다이아몬드형. 그러면 이게 그림이 이게 다이아몬드형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게 더 두터워지면 이게 뭐라 할지 할까? 이게 모래시계형,
어? 타원형에 아 미안해. 타원형.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은 이게 모래시경이구나,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이거는 피라미드형이지.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 나타나 있는 그 사회 계층 구조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표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거든. 이 표가 여기서는 그림 몇 번, 알았냐? 그림 몇 번이라는 게 무슨 구조냐는 거지. 표 1하고 표 2에서 이걸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표 2를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회계층 구조에서 어떤 사회계층 구조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떤 사회에서 어떤 사회로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럼 표 분석하고 나서 얘기해. 표 1번 한번 볼게요. 표 1번.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의 대물림이야.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상층이 상층되는 건 이게 정확히 대물림이라는 거야. 상층이 상층되는 게 조부모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그대로 대물림되는 거야. 이게 대물림. 이거는 사회 계층 변화가 없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지? 그치? 자, 그럼 대물림 정도를 한번 따져봅시다. 대물림 정도. 자, 보세요. 대물림 정도가 어떻게 되냐면 상층이 상층으로 이어진 건 대물림, 정확히 대물림이지. 맞지, 그지? 전체 중에 상중하 중에서 10분의 6이 60%가 결국 60%가 대물림 된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22분의 10 하면 그게 또 중층의 대물림이야. 이해됐니? 10분의 6, 얘는 22분의 10, 얘는 68분의 16.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말한 상층에서 상층, 중층에서 중층, 하층에서 하층으로 대물림된 비율이란 말이야. 비율. 알았지? 표일에서는 이렇게 대물림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세대, 요거는 자녀 계층의 대물림 한번 볼게. 자, 요거는 대물림이 18분의 15, 얘는 60분의 15, 얘는 22분의 11 이렇게 됐어. 그래서 대물림 비율이 요거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대물림 정확하게 상층에서 상층으로 계층 이동 없이 일어난 게 대물림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60%에 해당되는 거야. 60%. 상층이 조부모에서 부모 세대의 60%. 요건 몇 프로 했어? 45.5%지. 요거는 세 번째 거는 23.5%. 자, 그럼 여기 딱 보면 뭐라 그래? 상층에서 상층으로 대물림 된 게 제일 높지, 그지? 일단 그거 정했고, 그 다음,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자, 대물림. 상층에서 상층. 이건 얼마야? 이거는 83.3%. 두 번째, 중층에서 중층 대물림은 25%. 이건 50%. 그래서 요것도 보면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이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 1, 표 2에 따르면, 상층에서 상층으로 대물림 되는 그 대물림은 상층에서 상층이 제일 높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대물림 되는 그 비율을 얘기할 때, 대물림 되는 비율을 얘기할 때, 그러면 신분 계층이 좀 하락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지. 따져볼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볼까? 중층. 자, 조부모 세대에서 상층의 조부모 세대가 상층에서 중층. 자,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거 기억해 두고요. 이거 지우면은 안 되는데. 자, 요 비율을 볼까? 상층, 중층, 하층. 그러면 상층이 제일 좁고 하층이 높으니까 이건 피라미드형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이해됐냐? 피라미드형.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그림 4가 되겠지. 그림 4번이 되겠지요,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렇지. 18, 60, 22. 그러면 이거는 다이아몬드. 몇이야 이건? 몇 번이야 그림? 그림이. 자, 그 다음에 자녀 세대. 자녀 세대. 자녀 세대의 계층의 분포를 보니까 28, 21, 51. 그러면 이거는 가운데가 좁잖아, 그지? 그러니까 약간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거, 또 좁아지다가 다시 넓어지는 거, 다 정확하게 모래시계형이네, 그지? 그러면 그림 3번이지, 맞지, 그지? 그러면 그림, 그렇지. 아까 요게 똑같은 거니까. 다이아몬드에서, 피라미드에서, 그렇지. 다이아몬드, 마지막 모래시계. 이렇게 사회 계층이 바뀐 거야. 그 계층 구조가. 그러면 첫 번째는 그림 4번,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그림 2번, 그림 3번을 가지고 설명한 거지, 지금. 여기 나온 요 값이 갖는 의미를 잘 알아둬야 돼요. 이렇게 똑같은 거고, 마지막에 이렇게 자녀 세대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림 4, 그림 2, 그림 3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사회 계층 구조에 대한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다음 표 1과 표 2에 나타난 대물림 비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층에서 상층으로 이어지는 대물림 비율이 가장 높고, 맞죠? 그 다음에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에서 부모 세대, 중층과 중층의 대물림은 45%야. 근데 여기는 지금 25%뚝 떨어졌잖아. 그러면 중층에서 중층으로 대물림 되는 건 조부모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가는 게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가는 것보다 높다는 얘기는 중층에서 중층으로 가는 비율이 높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자녀 세대에 보니까 이게 비율이 따져 보니까 하층으로 가는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어. 자, 이거는 이제 해석을 설명해야 되겠지, 그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부모 세대 하층 대물림은 높아나죠? 낮지? 왜냐면 23%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하층에서 세대 간 상승한 것이 올라갔다. 상승이 좀 늘어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부모 세대는 조부모 세대에 비해서 하층 비율은 줄고 중상층 비율이 늘어나 가난이 약화됐다. 계층이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자녀 세대는 상층은 여전히 높아, 비율이. 근데 중층은 줄어들고 하층은 늘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하층이 늘었다는 얘기는 사회적 빈부차가 늘었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조부모 부모 세대에는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있잖아. 하층 비율은 줄고 중층 비율이 높아졌는데 자녀 세대는 오히려 하층 비율이 높아져서 중층은 적어지고, 그래서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높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모래시계형이 됐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2-1은 설명이 된 거다. 정답 한번 적어볼까? 자, 답 한번 볼게. 계층 구성원의 비율, 이게 기준이야. 이거에 따라서 계층 구조를 나누어 보면 세 가지 유형이 나오겠죠. 조부모 세대는, 먼저 조부모 세대,
상층 10%, 중층 20%, 22%, 68%. 이건 표에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쓴 거야. 하층 비율이 가장 높다는 이거는 해석이잖아. 분석. 위에 나와 있는 건 이게 사실 팩트 자료란 말이야. 자료 뽑아내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잠깐 달고 이 해석은 뒤에 나와 있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제시문에 나와 있거든. 그거하고 일치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림도 비율을 보니까 그림 4번하고 일치한다. 그래서 그 표 1의 조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고 그림에서는 4번하고 동일하다. 이걸 세 개를 다 끼워 맞힌 거야. 그 다음에 부모 세대는 이렇게 해서 중층 비율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형태의 계층 구조고 그림 2의 내용과 동일하다. 자녀 세대는 보니까 하층이 높지. 근데 중층도 상대적으로 낮아. 그래서 중층이 상대적으로 적고 상층과 하층이 비율이 높은 일종의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림 3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순서대로 하면 조부모, 부모, 자녀 순서대로 그림 4, 그림 2, 그림 3의 순서대로 발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피라미드, 다이아몬드, 마지막엔 모래시계 순서로 변화했다. 계층의 변화 순서로 여기다 쓰면 계층 구조의 변화라고 얘기하면 더 정확하겠지. 표 1에서 조부모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대물림한 비율은 상층 대물림 비율이 거기 보면 전체 10에서 6%가 상층에서 상층을 왔으니까 대물림 비율이 60%. 이렇게 계산하면 중층 45.5, 하층 23.3. 그래서 하층 비율이 낮아. 이게 중요한 거야. 표 2에서는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의 상층 대물림 비율은 83.3%. 근데 이거의 계산은 18분의 15란 말이야. 중층, 하층은 이런 비율을 차지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부모 세대는 조부모 세대에서 물려받은 부모 세대는 하층의 대물림 비율이 가장 낮았고 하층에서 중층 수직 상승한 비율이 현저히 증가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38%를 말하는 거야. 조부모 세대에 비해 부모 세대는 하층의 비율이 줄어든 반면 하층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중층과 상층의 비율이 늘어났어. 즉 가난이 대물림되는 게 약화됐다. 이 말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수직 상승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런 표현 다 써도 돼. 반면에 자녀 세대의 상층과 하층의 대물림 비율은 높고요. 중층의 대물림 비율은 낮아. 이것은 부모 세대에 비해서 중층의 비율이 감소폭이 크고 상층과 하층의 비율은 증가했어. 상층하고 하층의 비율은 증가하여 사회적 양극화 빈부차의 심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사정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이게 그 표에 나와 있는 자료의 내용을 제시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의미하는 바를 사회적 문제를 찾아내는 답안지의 내용이었다.